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더블클럽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녹화 버튼부터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저희 풍문으로서 더블클럽 방을 이제 잠깐 보는데요. 이모티콘으로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모티콘들이 이렇게 많은 이모티콘 그리고 표현 방법, 재밌는 거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자리에서 이제 음악을 꺼놓습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꺼놓는데 이어폰으로 제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이모티콘을 한번 보는데 너무너무 흥겹더라고요. 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모티콘을 사고 그걸 활용해서 또 표현을 하는 모양입니다. 정말 내 생각을 또 분위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오늘 그러한 이모티콘들 활용도 만점입니다. 만점. 와, 놀랬습니다. 제가 너무 흥겨워서요. 노래는 제가 선곡을 했고요. 뭐 제가 노래를 알아서 선곡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키워드 찾아서 그냥 디스코 뭐 이런 거 찾아서 선곡을 했습니다. 저는 노래 뭐 많이 좋아하는데 특정 어떤 테마나 특정한 가수를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이유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즐겨 듣는 노래는 아이유 노래 즐겨 듣고요. 다른 노래는 특별히 즐겨 놓는 거보다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듣는 편입니다. 네, 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눈도 많이 오는데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하고 여러분들과 살펴볼 내용이 주가를 분석할 때, 지수를 분석할 때 하는 방법 제가 여러 가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가 지금같이 시장 판단이 어려울 때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장 상황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시장 상황에서 움직일 만한 업종과 종목들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시장의 전체적인 큰 그림은 2월장에서의 단기 눌림목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2월장에서의 눌림목 과정을 대비해서 우리가 일부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이 아니고 일부 코스닥 종목이라든가 또 그동안 안 움직였던 종목들 중소형 종목 중심으로 해서 탄력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수는 어제 찍어줬던 3260포인트가 단기적으로는 약 한 달 사이에서의 고점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3월까지도 3260포인트 요 가격이 고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점은 제가 한번 어제 짚어드렸죠. 3050포인트 지금 장에서의 3050포인트 정도 선이 단기 저점을 그려갈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었고 어제 오늘 양 이틀간에 걸쳐서 고점과 저점이 나온 모습입니다. 고점은 어느 정도 확실한 모습에서의 상황입니다. 저점은 최소 3번 정도 테스트를 거쳐야 됩니다. 오늘 한번 찍어줬죠. 그러면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일보다는 2, 3일 뒤 한 번 더 근처를 찍어주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뭐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요. 3050포인트 근처, 3050포인트 근처라고 해서 딱 3050포인트를 찍어주는 건 아니고요. 3080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3070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근처를 한번 찍었다가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과정이 두세 번 정도 나타나면서 바닥으로 인식되어지는 상황 하에서 지수가 횡보하는 국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도 3100 이상 특히 3150포인트 근처에 올라가게 되면 조금은 두들겨 맞는 형태에서의 모습 나타날 거고요. 3200포인트를 뚫기에는 다소 현 상황에서의 시장 모습이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스죠.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지수는 3050포인트에서 3200포인트 상태에서의 박스권에서 움직임이고요. 어제 오늘은 진폭이 크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뭐 100포인트 가까이. 어제는 100포인트 이상이었죠. 100포인트 이상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날이 보여줬지만 이제부터는 진폭이 좀 작아질 겁니다. 처음에는 큰 진폭이 나왔다가 파동 비슷하죠. 파동과 같이 그 진폭이 점점 작아졌다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시 상방향으로 튀는 과정 모습. 제가 여러분께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장은 똑같습니다.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 흔히 말하는 공포 지수가 상승하죠. 빅스 지수라고 합니다. 거래되는 상품으로도 있습니다. VIX 빅스 지수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이 빅스 지수를 많이 거래합니다. 처음에 이런 큰 파동에 의해서 지수가 움직이고요. 그리고 점점 이렇게 한 점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윗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랫방향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방향성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의 기간이 제가 말씀드릴 때 한 달, 보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모레 정도까지는 다소간의 진폭이 나오겠죠. 어제보다 오늘 다 작은 진폭에서의 모습이었고요. 내일은 대략 한 50포인트 정도 선에서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고 다음 주에는 뭐 20, 30포인트 내에서 흐름이 잡힐 겁니다. 지수의 진폭이 작아진다면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예상 이제 다 하시겠죠. 지수가 뻗어 나갈 때, 크게 움직일 때는 핵심 극대형주들이 움직입니다.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들이 당연히 움직이겠죠. 하지만 지수의 진폭이 작아질 때는 지수 민감도가 작은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대형주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대형주 내에서도 지수 민감도가 특히 시총이 높은 종목들 있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HTS에 보면은 시총 상위 종목들 많이 나옵니다. 대략 시총 상위 10종목 이외에 있는 종목들은 시총 비중이 한 0.1% 이 정도 됩니다. 상위 5개, 6개 종목이 대부분 한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시총에 주가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 움직여 봐야 지수가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가 움직이되 지수 민감도가 작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고요. 조금 이따 코스닥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코스닥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일 만한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종목은 정확히 지금 현재 가려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 종목들도 이제 한번 움직일 만한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에서의 지수 민감도가 작은 개별 종목일 수도 있고요. 대형주 내에서도 지수 민감도가 작은 대형주 성격에서의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느끼셨죠? 오늘 지수는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물론 장중에 뭐 거의 100포인트 가까이 지수 하락하는 과정에서도 상승 종목군이 어제보다 많은 상태에서의 모습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400개 상승과 하락이 나타났고요. 지수 100포인트 빠지는 과정에서도 어제보다도 많은 상승 종목군을 나타내는 모습. 내일장이 이어질 겁니다. 내일장에서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아질 겁니다. 500개, 600개 이 정도 선에서 나타날 것이고요. 앞으로의 시장 전개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매매하기 더 좋을 것입니다. 이제 종목을 찾는 사람들은 힘들어지겠죠. 그동안은 대형주 내에서 순환매 성격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흔히들 삼성전자만 베팅하면 되죠. 반면에 이제 종목 장세가 들어오면 이제 진짜 실력입니다. 종목과 타이밍과 시점을 잡아내는 거에 있어서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종목을 매일매일 찾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 장세, 보통 박스권 장세에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때 종목들을 많이 가려내고 선별해서 시점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림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을 해석하는 방법에서의 제가 보는 두 가지 방법, 특히나 고점과 저점이 다가왔을 때 시장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중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선배들로부터 들었고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나름 이제 주가를 해석하고 지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분석법인데요. 시장이 판단이 어렵고 방향이 안 서고 저 나름대로 해석이 어려울 때는 보통 저 기본적으로는 큰 그림을 봅니다. 뭐 주봉이나 월봉 또는 연봉까지 보지 않더라도 주봉 월봉을 보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더라도 좀 길게 봅니다. 최대치로. 무슨 말이냐면 짧게 보는 게 아니고요. 주봉 월봉을 보지 않더라도 요렇게 길게 큰 흐름으로. 그리고 지금 모니터에 여러분이 보이시는 그림은 분할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으실 겁니다. 모니터가 제가 좀 크고요. 그래서 좀 넓게 듀얼 같은 걸로도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긴 흐름에서의 그 장기 추세를 많이 봅니다. 판단이 안 설 때는 그렇게 봅니다. 일봉의 디테일한 세밀한 미세적인 부분은 파악되지 않지만
전체 흐름 자체에서의 모습은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주봉을 봅니다. 주봉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고요. 그리고 나서 주봉에서 판단되지 않으면 월봉을 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단계씩 높여가면서 보게 되면 시장을 보는 그림이 어느 정도 윤곽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판단이 안 설 때는 리버스로 봅니다. 역차트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차트가 역차트입니다. 리버스 차트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지수를 거꾸로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뭐 많이 보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봅니다. 판단이 안 설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리버스 차트입니다. 그 음봉과 음선과 양선도 이제 반대의 경우로 되어 있고요. 주가가 상승할 때 하락하는 표시로 그림을 만들어줍니다. 저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시는 HTS도 다 있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뭐 차트 공부하시면서 시장을 판단하실 때 리버스 차트 한번 보시면 그림이 어느 그려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평선이 어떻고 또는 뭐 피보나치 수열이나 또는 뭐 엘리어트 파동론이나 뭐 어려운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딱 차트라는 게 테크니컬 분석이라는 게 보조지표, 뭐 볼린저, 뭐 또 OCI 뭐 많죠. 굉장히 많 수백 가지 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접합시키기에는 여러분 그 너무 높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해석 방법에서의 그 해석이 접근 방법에서의 해석이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지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적용해서 많이 사용해봤어요. 자기한테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래량하고 대략적인 이평선하고 주가 흐름만 봅니다. 나머지 것들은 아예 안 보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안 봐도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래서 다 빼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건 현재의 주가와 수급과 기본적 이평선 보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 저는 주가를 많이 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리버스 차트로 여러분께 지금 그림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실 때 느낌상으로 모든 건 느낌으로 정하면 됩니다. 뭐 어렵게 얘기해서 뭐 추세적으로 흐름이 패턴이 이격이 이런 얘기보다도 딱 볼 때 무거워 보이시나요? 아니면 가벼워 보이시나요? 아니면 뭐 이런 느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식 분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으로 최초 접근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께 한 말씀 드렸던 게 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을 찾아다가 그 분석과 노하우를 보고서로 작성하라고 회사에서 TFT 만들어서 저한테 미션을 하나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 돈 번 분들, 많은 돈을 번 분들 1, 20억이 아니고 최소 100억대, 1000억대 이상을 번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물론 문전박대 당한 경우가 거의 7, 80%고 사정 얘기를 해서 만나 뵀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노하우는 대략적으로 동일하게 판단되는 내용이 단순합니다. 단순한 노하우, 나름대로 그분들의 노하우가 있죠. 노하우가 있고 그분 나름대로 보는 시장 해석법이 있습니다. 다들 막연하게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다 각기 다릅니다. 하지만 아주 복잡하게 시장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그 복잡한 과정을 스스로가 단순화시켜서 해석하는 방법을 찾았기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은 차트를 보시는데 이평선을 하나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이평선이라기보다도 저도 주가를 어느 정도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는 이평선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이평선이더라고요. 왜냐하면 20일 이평선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대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아니고 60일도 아니고 240일인 것 같지도 않고 애매한 선상에서의 이평선 자리에 있더라고요. 60일 같기도 한데 60일 같지도 않고 여쭤봤더니 52일선을 본답니다. 52일선이 어떤 근거이십니까? 여쭤봤죠. 우리가 통상 20일은 한 달 주기를 20일로 잡습니다. 영업일수, 장이 열리는 날 대략 한 달이죠. 60일은 세 달입니다. 120일은 6개월이고 240일은 뭐 이렇게 딱딱딱 나가는 겁니다. 맞추어서.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는 게 5일선, 뭐 21선, 61선, 120일선 이렇게 많이 보는 겁니다. 어떠한 기준점을 잡고 주기적으로 이제 주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건데요. 그분은 52일선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여러 가지 이평선과 여러 가지 분석 툴을 사용해서 적용을 해봤는데 52일선이 나하고 가장 잘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봉 크기를 달리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단순화시키지만 자기 것화시켜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가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 시장 종목 분석도 하시겠지만 테크니컬하게 분석을 할 때는 그런 패턴으로 많이 보시더라고요. 자기 게 돼야 됩니다. 자기 거화 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평선에 대한 얘기, 어려운 얘기들을 말씀드리지 않고요. 딱 그림을 보고 느낌만 가지시면 됩니다. 간단한 얘기를 너무 어렵게 많이 돌아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리버스 차트이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 더 빠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올라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옆으로 누울 것 같나요? 한번 볼게요. 주가가 지금 이 그림대로 보게 되면 횡보하다가 급락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더 빠질까요?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급등을 할까요?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길까요? 이 세 가지 패턴을 놓고 보게 되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급락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저점을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확인해 가는 과정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 본다면 3,000 여기서는 이제 3,260포인트 고점으로 나오지만 우리가 반대로 역산해서 보면 3,05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단기적으로 봐서 이 고점을 이렇게 몇 번 찍어주겠죠. 그러면서 옆으로 기다가 어떤 흐름에서의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리버스 차트이기 때문에 거꾸로 보면 향후에 지금 시점에서의 모습만을 놓고 보게 되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상황에서의 그림은 옆으로 기는 국면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기었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흐름을 한번 찾아볼게요. 옆으로 최소 2주 동안 주가가 기었습니다. 기었어요. 그리고 얘가 내려오겠죠. 2주 정도. 얘도 이렇게 내려올 겁니다. 좀 완만하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오다 보면 옆으로 눕겠죠. 21선이니까 2주 정도 시점이 되면 옆으로 눕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주가가 2주 정도면 이 정도 시점 되겠죠. 이렇게 열흘 정도 이렇게 기니까. 그러면 21 이평선은 옆으로 당연히 누울 거고요. 60일 이평선은 60일 전 주가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시점입니다.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각도가 상당히 급격하게 꺾일 겁니다. 그러면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이 만나는 시점, 뭐 2, 3주 시점 되겠죠. 이 시점에서 살짝 부딪혔다가 또 내려가겠죠. 60일 이평선이 이렇게 흘러가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들 많이 보셨죠. 올라갈 때는 반대의 경우고요. 내려갈 때는 중기 이평선을 부딪히면서 다시 꺾이는, 주가는 여기서 해서 이 정도에서 꺾이는 이런 패턴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리버스 차트이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주가 올라간다는 해석으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런 모습에서의 판단을 만들어낸 겁니다. 반대로 그럼 김 대표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봐봐. 지금 이 그림에서 리버스 차트에서 그래 주가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해석은 어떻게 될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주가 빠지는 거겠죠. 리버스에서 올라간다는 거는 현재의 주가가 빠진다는 흐름에서의 측면이기 때문에 빠지는 측면에서의 주가를 제가 예측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주가 빠지려면요 올라가야 되겠죠. 올라가는 걸로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지금 요 차트 내에서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21 이평선이 이렇게 와서 옆으로 누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중기 이평선입니다.
중기 이평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중기 이평선이 이렇게 쭉 내려오겠죠. 급격하게 내려갔죠. 얘는 내려가고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얘는 내려가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확 꺾습니다. 여기서 확 꺾기 때문에 60일 동안 요 상태에 가서 여기서 돌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모습은 차트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힘이 60일 선을 끌어올리려면 주가가 폭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수직으로 올라가야지만이 지금 여기서 꺾이고 60일 전 주가부터 수직으로 꺾이고 있죠. 그래서 이 꺾이는 각도를 돌리려면 주가가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는 한은 60일 이평선은 꺾이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얘가 이렇게 돌려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아주 이상적인 모습.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차트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림들 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때는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냐면 주가가 이 시점에서 폭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폭등을 해야 됩니다. 폭등을 해야지만이 내려오고 있는 60일 이평선을 완만하게 꺾여주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요 수준까지 60일 이평선이 요 자리라고 그랬죠. 요 자리입니다. 요 수준까지 단기간 내에 올라가야 됩니다. 단기간 내, 최단기간 내. 그래야 60일 이평선이 누우면서 완만하게 돌아나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가 요 모습대로 볼 때 하루에 100포인트, 150포인트씩 올라가야 됩니다. 연일, 매일매일 코로나 터졌을 때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추세를 꺾어서 지금 그림으로 올라가게 되면 지수가 하루에 100포인트, 150포인트씩 최소한 2주 정도는 움직여야 됩니다. 1000포인트 가까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요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한에서는 60일 이평선이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60일 전 주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 수준입니다. 요 수준. 이제 꼭지에서 딱 내려오고 있습니다. 요 수준인데요. 여기서 꺾인다는 거 웬만한 힘으로 돌려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0일 이평선은 옆으로 누울 거고요. 얘가 단기 이평선이 이렇게 되겠죠. 주가는 얘하고 부딪히는 순간에 또 내려가고요. 얘하고 부딪히는 순간에 이렇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상적이고 많이 나온 패턴에서의 그림입니다. 요 기간이 제가 말씀드리는 2월장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기간 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동이 점점 작아지는 가운데에서 이후에 방향성이 나타날 거고 종목들은 코스닥과 중소형 개별주 그리고 지수 탄력도가 작은 종목 위주로 해서 움직일 거라는 전체 흐름에서의 모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리버스 차트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들 차트 공부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도 오랜만에 그 리버스 차트를 잘 안 보다가 판단이 어려워서 리버스 차트로 오늘 봤고요. 다시 원래로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요 그림입니다. 이게 지금 장에서의 요 그림입니다. 다시 그 흐름 다시 꺾어서 보시면 되고요. 제가 여러분께 또 하나의 방법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격 잡분법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보통 여러분들 느낌상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이격을 보실 때 이격도라는 게 지금 현재 주가와 이평선의 거리입니다. 간격입니다. 떨어져 있는 넓이를 말하는 게 이격입니다. 이격도 많이 하거든요. 단순화시킨 겁니다. 이격도, 투자 심리도 뭐 이런 거 많이 보는데요. 이격도는 볼만한 차트입니다. 그게 이제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주가라는 게 떨어지면 붙으려고 하고요. 붙으면 멀어지려고 합니다. 그 평행선, 철도처럼 평행선을 그리면서 쭉 가지는 않고 항상 남녀관계같이 붙으면 멀어지려고 하고요. 멀어지면 또 붙습니다. 항시 그럽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왜 주가가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딱 보시면 해도 이평선만 보겠습니다. 주가를 함께 보셔도 되겠지만 이평선과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황토색 그림이 21 이평선이고요. 이 초록색 그 연두색 계열의 색상이 나타나는 이평선 61 이평선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멀어졌죠. 또 붙습니다. 멀어지고요. 또 붙습니다. 또 위로 해서 멀어지면 또 붙습니다. 또 멀어지면 또 붙고 멀어지면 또 붙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가라는 게 멀어지면 이렇게 급격하게 멀어졌을 때 지금 급격하게 많이 벌어졌죠. 이격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멀어지면 붙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타이밍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기에는 이격이 더 벌어져야 되겠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더 3,300, 3,400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21평선 이렇게 할 거고요. 얘도 따라가겠죠. 천천히 따라가겠지만 더 벌어지면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제가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물론 예외의 경우에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장은 오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차익 거래가 나오죠. 무위험 차익 거래, 아비트리지 거래가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어떤 틈이 벌어지면 누군가는 그 틈을 이용해서 무위험 거래를 하고자 하는 기관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꼭 기관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선물을 때리고 주식을 사든가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사던가 이런 무위험 차익 거래가 나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질 일은 없고요. 지금 벌어진 상태에서 그림은 올라오고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아까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그러면 주가는 한 달 반 동안 이렇게 깁니다. 21 이평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할 때 올라와서 붙으니까 거의 만나는 시점에서 튀겠죠. 그럼 또 멀어졌던 게 붙으면서 또 이렇게 갑니다. 제가 이걸 이 공간이 짧아서 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그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공간이 넓으면 좀 완만하게 이렇게 모습이 그려지면서 나갈 겁니다. 이런 흐름이 되고요. 이격적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붙으면 떨어져야 되고요. 떨어지면 붙어야 됩니다. 지금의 주가뿐만 아니고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그랬습니다. 종합주가도 있습니다. 멀어지면 붙습니다. 그리고 또 멀어졌다 붙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어지면 붙습니다. 이게 이제 그 데이터상으로 수치가 나온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격이 얼마 벌어지면 붙는 거고 또 얼마 정도 밀접하게 붙었을 때 떨어지는 거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 그러합니다. 꼭 20일과 60일 선뿐만 아니고요. 장기 이평선을 보더라도 같고요. 단기 이평선을 볼 때도 같고요. 주가하고 이평선을 볼 때도 거의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를 분석하고 판단할 때 일정 시점 흐름 이후에 조정이 나타날 것 같고 등등등 그런 주가 해석과 예상을 해보는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림을 보고 이러한 흐름을 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파악하시면 물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 해석하고 분석한 거를 다양하게 자기가 습득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 공부와 학습이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알고 나면 제가 주식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죠. 알고 나면 그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처음에는 어렵죠. 저도 다른 분야에 있어서 처음 시작하는 그 것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20여 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쉬워진 거죠. 그래서 제가 쉽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도 하나하나 해 가시다 보면 쉽습니다. 진짜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종목을 물어보시고 또 장중에 그 종목에 대한 저의 비율을 말씀드릴 때 이 사람이 건성으로 내 종목을 답을 주는 거 아니야? 나 방금 엔터 쳤는데 10초, 20초 만에 답이 와?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제가 기존의 흐름을 머릿속에 입력해 놓은 종목은 차트를 굳이 또는 내용을 기타 그 회사 기업 가치를 안 봐도 이제 답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종목들은 10초, 20초 만에 제가 타자를 쳐서 나가는 거고요.
안 봤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종목명 딱 치고 딱 보면 그 기타의 주변 상황 보조지표 흐름이 입력이 됐던 게 저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서 그게 글로 금방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여러분들께 이제 많은 종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판단을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제가 허투루 또는 건성으로 그냥 막 대충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종목은 어렵다라고도 말씀드려요. 내용은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께 하나 더 그 지금 장 상황의 흐름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만한 내용을 하나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오늘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매도를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2조 원 이제는 뭐 2조 원 정도 매수하는 건 특히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했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뭐 2조 원 이상 한 것 같다. 이 정도로만 체크했고요. 예전에 제가 기관 동향, 외국인 동향, 개인 동향들 많이 말씀드렸죠. 매매 동향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안 봅니다. 잘. 아침 초반에 양 세력, 세 세력이죠. 어느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많이 사겠구나. 그리고 시장 흐름만 봐도 이제 안 봐도 보입니다. 그래서 금액 이제 안 보고요. 어느 순간에 보면 보겠죠. 요거 하나 말고 계세요. 좌측에 있는 현재가 화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이게 이제 다 있습니다. 이제 제가 보는 그 증권사 사태는 기관 매매 가집계상이라고 그래서 오늘 기관 투자자 이건 기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가집기를 보려고 했는데 잘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이건가요? 이렇게 매수 매도가 나온 걸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매도만 나와 있더라고요. 한 화면에 나오는 매수와 매도가 나온 화면이 없어서 그냥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기관이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매수를 했건 중요한 내용이 아니어서 그냥 기관 매매 가집기 상위 종목들 리스트가 나온 그 창을 띄웠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이 두 번째 우측에 있는 창의 왼편은 매도 상위 종목군 리스트이고요. 우편에 있는 종목 리스트는 매수 상위 종목군입니다. 제가 이제 이걸 금액별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습니다. 뭐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보는 화면 위주로만 봐서 금액으로 나온 거는 못 찾았고 이건 거래수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을 겁니다. 금액으로 봐야 됩니다. 보시면 삼성전자 오늘 기관이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주가 뭐 저점 대비 낙폭을 줄이긴 했지만 마이너스입니다. 하이닉스 마이너스고요. 한국전력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기업은행 오늘 은행주들 다 좋았죠. 반면에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플러스이긴 하지만 플러스 10원이긴 하지만 뭐 다른 은행주에 비해서 그냥 탄력이 약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빠졌죠. L전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죠. 뭐 저점 고점 나오긴 했지만 개인이 사고 기관이 매도한 종목입니다. 대부분 앞에 말씀드린 종목들이 개인이 사고 기관이 매도한 종목입니다. 기아차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비슷한 흐름에서의 패턴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움직였고요. 그럼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량 수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 종목이 여러분께 객관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수량이 왜냐하면 저가주들은 수량이 많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느낌만 흐름만 보시라는 겁니다. BNK 금융지주 오늘 수량 면에서 많이 산 모양입니다. 3% 오늘 급등했습니다. 이 흐름에서 모습만 놓고 보게 되면 현대건설 2위죠. 이것도 오늘 급등했습니다. 3% 이상. 대덕전자 오늘 18%나 올라갔네요. 기관 상위군 종목. 한토신 뭐 가격은 그렇지만 이것도 2% 이상 올라갔습니다. 뭐 이 밖에 종목들을 보더라도 신한지주도 있고요. 롯데케미칼도 있네요. 이런 종목들 다 주가 흐름, S오일도 있네요. 이런 흐름의 종목들, 기관이 오늘 샀던 종목들, 거래량 이제 금액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겠지만 거래량만을 놓고 보더라도 확연하게 극단적인 양쪽에서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매도한 종목과 매수한 종목의 오늘 흐름에서의 주가 흐름, 움직임 정확하게
흐름 잡아실 겁니다. 내일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개인이 시장에 들어옵니다. 분명히 앞으로 들어옵니다. 추가 매수 대기 자금 풍부합니다. 들어오겠지만 당분간은 개인이 매수해서 올리는 장은 아닙니다. 기관이 들어와서 또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들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한 종목들이 이 시장에서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린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기관이 샀는지 딱 잡히시죠? 감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집에서 PC 켜놓으시고 쭉 한번 훑어보세요. 그러면 감 잡히시고 종목군에 대한 느낌도 잡으실 겁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오늘 움직였던 업종이나 그 그룹 내에서의 종목들 보면 유통주 오늘 많이 움직였습니다. 백화점 또는 마트 뭐 이런 유통주들 많이 은행주들 오늘 기관들이 많이 샀죠. 전체적으로 종목들 다. 그리고 코스닥 낙폭 과대 종목들 그리고 식음료 CJ 제일제약이라든가 SPC 삼립이라든가 하이트 진로라든가 한번 볼까요? 말 나온 김에 뭐 유통주는 오늘 많이 올랐을 테니까 롯데쇼핑 한번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많이 언급했던 종목이어서 안 봐도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제 오늘 방송 처음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저희 책방에 안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흐름 이런 흐름입니다.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공격적으로 사는 반면에 개인은 9만 주나 팔았죠. 꼭 얘네들이 팔고 얘네들이 사서 올라갔다라고 뭐 판단하기보다는 흐름이 이렇습니다. 지금 장의 성격이. 많이 본 종목들 말고요. 은행주도 우리 많이 봤죠. CJ제일제당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주도 패스하고요.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여러분 나름대로도 많이 보셨을 테니까. 나쁘지 않죠. 주가 흐름. 긴 흐름에서의 박스권 돌파하고 이제 움직이려고 거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정치 국면에서의 마지막 단계라고 하는 게 끝난다는 게 아니고요. 한 텀이 돌아가고 나서 마지막에 경기 방어주들이 움직인다는 말씀 여러 차례 드렸죠.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 어떤 종목이냐고 말씀하시면 경기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성장하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주가가 빠질 때는 경기 방어주로 도망을 가고요. 도망간다는 게 주식을 팔아서 현금하는 게 좋겠지만 주식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또 경기 방어주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질 때 경기 방어주, 식음료로 많이 매매를 합니다. 한전이나 식음료 종목으로. 그래서 주가 하락기에 경기 방어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 그룹화된 종목을 경기 방어주라고 합니다. 뭐 경기를 방어해서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아니고요. 식음료가 경기 방어주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기존에도 강했습니다. 패턴 강했고요. 요 코로나 이후에 올라갔고 지난 8월 이후에 그냥 오랫동안 옆으로 누웠어요. 이제 막 이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럼 좋죠. 저도 관심 종목에 놓고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박스권 이제 돌파하려. 거래량 보세요. 들어오는 거. 저도 관심 종목에 편입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그리고 하이트 진로 한번 볼까요? 제가 많이 안 봤던 종목 위주로 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비슷한 패턴입니다. 좀 전에 CJ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옆으로 횡보했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 과정에서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함께 받아주는 모습입니다. 거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서 터닝 포인트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좋은 모습이죠. 저도 많이 팔아주고 있습니다. 하이트 진로. 제가 팔아주는데 안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소외주에서 이제 올라오는 모습 만들어내겠죠. 이런 식음료주 괜찮고요. 뭐 이런 패턴의 종목들 이번 그 지수가 정체되어 있는 과정에서의 움직임 나타날 것 같고 코스닥은 아직 명확하게 선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떤 그룹이다 어떤 모습이다 코스닥을 좀 최근에 몇 개월 안 봤더니
조금 흐름 잡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정확하게 어떤 종목군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잡아가는 측면에서 좀 잡히면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패턴의 종목들이 앞으로 제가 좀 시기적으로 좀 빠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1월 중하순경에서 스탠스를 좀 바꿔야 되는데 제가 좀 빨리 뭐를 추진하고 진행하고 종목을 선별해서 들어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들어가서 보초 쓰지는 않습니다. 직전에 들어가죠. 좀 빠른 감이 있고 확인하고 올라갈 때 쫓아가도 되는데 저는 한 발 빠르게 뭔가를 진행하는 매매 습관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미리미리 어제도 그랬고요. 미리미리 이렇게 진행하는 형태가 된 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가시면 이 시간까지 방송을 들어주신 데에 대한 값은 뺐다고 볼 겁니다. 아마 어디 가셔도 이제 이런 흐름 잘 안 잡아드리기 때문에 오늘 눈도 많이 오고 골든 타임이죠. 지금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지금 5시 6시로 넘어가는 이 시간에 하실 것들도 많으실 텐데 이 시간 할애해서 제 방송을 들어준 데 대한 값어치는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하겠고요. 저는 내일 하이트 진로 말씀하셨는데 봐드렸네요. 내일 다시 여러분 찾아뵈면서 내일은 또 내일장에 대한 전략과 내용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방송 제 방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